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업비트자본센터 애널리스트 최대입니다. 최근 몇 주간 전 세계 매크로 이슈를 정말 핫하게 다루던 게 하나가 있죠. 바로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었는데요. 옐런 재무장관은 만약에 이 부채 한도를 올리지 않았을 경우 6월 1일, 이번 주 목요일이죠. 목요일이 디폴트 시한이 될 거다라고 말하기도 했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현지 시간으로 5월 27일 미국에서 부채 한도 협상이 합의에 도달을 했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되는 국면에 있습니다. 오늘은 부채 한도 협상을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디지털 자산 관점에서 여러 얘기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채 한도 협상이 합의가 됐긴 했는데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미국을 흔히 천조국이라고 하잖아요. 엄청난 별명인 것 같습니다. 국방비를 우리나라 돈으로 매년 1,000조 원씩 쓴다. 그래서 천조국인데 미국 국민으로부터 걷어들이는 세금으로는 이 1,000조를 감당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달러는 기축통화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그냥 국채를 찍어내서 이 막대한 지출을 다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야말로 상상 초월의 힘을 가진 국가인데요. 또 그렇다고 마냥 국채를 찍어내지는 않아요. 이 뎁트 슬링이라고 하는 미국 의회가 정해놓은 기준이 있고 그 부채 법정 한도가 있는데요. 지금 부채 한도가 31.4조 달러인데 정부 부채가 여기에 도달했습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여기 보시면 미국 재무부 홈페이지 들어와 있는데 자, 이 문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데일리 뎁트가 나와 있고 밑에 보시면 이 31.4조 달러가 한계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뭔가 돈이 갈수록 없어지는 느낌을 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미국 재무부의 제너럴 어카운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TGA라고 하는 재무부 일반 계정은 미국 재무부가 현금 운용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계좌인데요. 쉽게 말하면 그냥 재무부의 현금 지갑 정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까지의 흐름을 잠깐 보시면 거의 지금 바닥을 향해서 가고 있죠. 월급날 전에 제 지갑이랑 똑같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잔고가 0이 되는 순간을 바로 엑스데이트 그날이 온 겁니다. 이 시점이 상당히 임박했었어요. 이번 주 목요일이었는데 협상이 되고 국채를 발행을 하면 다시 이 잔고가 늘어나게 되는 구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확실하게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과 메카시 하원 의장이 합의를 하긴 했지만 의회 표결 절차가 남아있기는 합니다. 합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현재 31.4조 달러의 부채 한도를 우리나라 돈을 약 4경원 정도의 부채 한도를 앞으로 2년 동안 상향하겠다라는 내용들이 합의가 되었고요. 반면에 내년 예산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다. 그리고 내후년 예산, 2025년 예산은 1% 정도만 증액한다라는 그런 상한을 두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양 당의 강경파들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모습이어가지고요. 불확실성의 변수가 아직은 남아있기는 합니다. CDS 프리미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CDS 프리미엄은요,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는 건데 신용 부도 스왑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이나 국가가 부도날 경우에는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일종의 보험 같은 그런 파생 상품인데요. 위험이 클수록 이 CDS가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 CDS 프리미엄이 보시면은 계속해서 올라갔었어요. 최근 몇 주간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었고 아직까지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안심할 수는 없다. 이런 분위기가 시장에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협상이 안 됐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자료들을 쭉 찾아보니까 1917년 세계 2차 대전 당시 방만한 재정 운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 의회가 부채를 제한하는 이 제도를 도입을 했었는데 그 이후 지금까지 약 110차례 정도 부채 한도가 상향이 되어 왔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지금처럼 수많은 이 정치적인 진통이 되풀이가 되고 신용등급도 강등이 되고 별일이 나타나긴 했었지만 결국에는 부채 한도 상향으로 다 합의가 되었었습니다. 역사가 말해주듯 이번에도 상향이 이루어졌었는데 설마 디폴트까지 가겠냐 이런 내용들이 모두의 일반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진짜 협상이 안 됐더라면 그야말로 미국의 채무불이한 사태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 현생이 더 힘들어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미국 국채가 폭락을 하는 거니까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수많은 국가들과 그들의 금융시장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안 좋은 쪽으로. 그 다른 나라로 위기가 번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우리나라도 과연 이 파장에서 아무런 피해 없이 벗어날 수 있었을까?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디지털 자산 관점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유럽연합의 미카 법안에 의하면 발행량의 100% 이상을 안전자산으로 담보하는 것들만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USDT, USDC 등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들은요, 지급 준비금을 미국 국채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여기 USDC에 보시면은 지금 총 발행량의 약 80-90% 정도가 다 미국 국채 관련된 것들로 지급 준비금을 구성해 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미국 국채의 위기는 이런 스테이블 코인들의 준비금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전체 지출자산 생태계 유동성에서도 상당히 안 좋게 작용할 가능성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USDT 발행사 테더는 보유금 다각화를 위해서 비트코인을 일부 매입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110번 정도 부채 한도 상향이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유독 이번 부채 한도 협상이 이슈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 미국 채무가 증가하는 위험에 대한 이 시장의 인식이 매우 컸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미국 주권 신용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인 영향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단적인 예로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라는 곳이 있는데, 피치에서 미국을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지정을 하고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번 협상으로 인해서 급한 불은 껐어요. 하지만 앞으로 미국 부채 규모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신용회의 유지가 되는 국가인 만큼 지금까지 이어져온 기준금리 상승 기조가 있잖아요. 여기와 맞물려서 이자에 대한 압력이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불안감이 계속해서 이슈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최근 SVB 사태로 미국의 예금이 안전하지 않다라는 인식이 확산이 되면서 MMF로 자금이 이동을 했었는데요. MMF, 머니마켓 펀드라고 하는데 초단기 자금 운용의 목적으로 국공채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이번 부채 한도 이슈로 인해서 MMF 역시 더 이상 안전한 상품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조금씩 커지고 있었고요. 예금에서 MMF로 이동한 수많은 자금들이 더 안전한 자산으로 찾아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 1분기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 매수 규모가 200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을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앞서 테더가 준비금을 비트코인으로 다각한 것처럼 앞으로는 비트코인이 한층 더 좀 안전한 자산으로 부각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의회 표결이 완료가 된다면 향후 2년 동안 부채 한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국채를 발행을 하고 앞서 보여드렸던 재무부의 이 제너럴 어카운트에는 현금이 쌓이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겠죠.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국채가 많아지고 현금이 줄어드는 유동성 감소의 효과가 나타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일주일전만 해도 6월 FOMC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은 25.7%에 불과했거든요. 네, 여기 잠깐 보시면 일주일 만에 지금 거의 60% 가까이 6월 FOMC 금리 인상 확률이 높아졌어요. 여기 보시면 저번 주에는 28.1%인데 지금 59.6%까지 확 올라갔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채 한도 불확실성은 좀 해소가 되었고 높은 인플레 데이터들이 부각이 되면서 금리 인상 확률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 보고서에서 디지털 자산 시장 활성화에 대한 3가지 요인으로 유동성, 활용 사례, 그리고 제도를 말씀드렸었습니다. 미국 달러 M2와 디지털 자산 가격과의 상관계수가 0.83까지 나왔었는데요. 그만큼 시중 유동성이 디지털 자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단기적인 국채 발행과 그다음에 6월 기준금리 인상이 된다면 좀 짧은 시간 안에 급격하게 유동성 감소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장의 불확실성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부각하게 된다면 혹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조금 더 빨라질 가능성도 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까지 부채 한도 협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디지털 자산 시장의 관점에서 여러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큰 국면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결과는 피한 만큼 의회 표결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시장 안정 위한 대책들이 추가로 나오길 바라보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모두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애널리스트 최대였고요. 다음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